네, 환경행동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그 황금 연휴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일단은 학교 방침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거의 공통인 것 같은데 한 학기 내내 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젠가 그제 이제 그 언론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유은혜 부총리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5월 11일 이후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겠지만 순차적으로 이제 초중고 같은 경우 이제 등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그 대학도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는데 또 이제 좀 비관적인 측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코로나의 풍파를 되게 세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보수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즉 다른 데 같은 경우 대면 수업을 결정하더라도 가장 늦게 이제 뭐 정책이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얼굴을 뵐 수 있을지. 근데 이제 개인적 바람은 실제로 얼굴을 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환경 행정, 환경 정책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행정과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로이의 그 이제 정책 유형 분류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행정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환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은 사실은 저기 일단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자연환 나무, 숲, 뭐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은 여러 가지 개념을 쓰여요. 저기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공부하니까 우리 모두 행정학을 공부하니까 학문적인 것, 학문이란 말에도 뒤에 붙어요. 학문적인 환경이 어떤지, 내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환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환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아름다운 자연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환경 앞에 즉 여러 가지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사회 환경, 학문적 환경, 우리 행정 환경, 뭐 이런 거, 정책 환경 다 붙여도 환경이란 말이 돼요. 어쨌든 환경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 행정론에서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출 건 진짜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 환경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환경 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이라 하면 자연인 상태인 자연환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의 그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환경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뭐 학문적인 환경이니 뭐 사회환경이니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런 건 이제 차치하고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두 가지 환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자연환경을 얘기합니다. 뭐 산, 바다, 강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환경,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즉 자연환경은 뭐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지표, 해양, 뭐 산이나 바다를 포함한 다수의 자연들이 자연환경이라고 한다면 생활환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자연환경에 포함됩니다. 그냥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생활환경은 뭐냐면 폐기물, 쓰레기, 소음, 미세먼지, 대기의 질, 하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환경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집 앞에 당장 나가면 나와 길가, 뭐 골목길 이런 것도 다 이제 생활환경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하면 따라오는 게 있죠. 환경지에 환경 보호도 떠올릴 수 있고 뭐 환경 개선도 좋고 근데 오염이란 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더럽히고 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고쳐보자고. 뭐 요즘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제 환경을 좀 이렇게 아끼고 있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산업활동, 경제활동을 덜함으로써 이제 그 지구 곳곳,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그 이렇게
자연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지저분했던 그 이렇게 대도시들, 인도의 뭐 주요 도시들이라든가 중국의 도시,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세먼지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이 활동을 덜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인간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생산활동, 즉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 과거부터 존재해 왔어요. 근데 환경 오염이 급격하게 문제가 된 시기를 보통 언제 얘기하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쵸? 그러면 산업혁명 언제? 1800년대죠, 이제. 유럽에,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자, 산업혁명 얘기하기 전에, 제3의 물결이란 책 혹시 아시나요? 엘빈 토플러가 쓴 겁니다. The Third Wave.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물결이 3번 일었대, 웨이브가. 파도가 크게, 파도가 3번 쳤대, Third Wave니까. 첫 번째 물결, 두 번째 물결, 세 번째 물결. 요즘엔 제3의 물결까지 있습니다. 제4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물결은 뭘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1차, 2차, 3차 혁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은 몇 차 혁명입니까? 세컨 웨이브,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퍼스트 웨이브, 1차 산업혁명은 뭘로 대변이 될까요? 수렵 및 사냥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웨이브가 칠 때마다 오염물질이 증가했다고 보면 돼요. 네. 이제 그냥 사냥이나 하고 물고기나 채집이나 그러니까 있는 여름에 채집하고 물고기 잡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오염물질을 별로 배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작이죠. 목축, 이제 가축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오염물질 점점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세컨 웨이브, 산업혁명, 전기기관으로 대변되죠, 이제. 네. 대형 공장, 그 다음에 노동 착취 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 미성년 노동 착취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아주 안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뭐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한참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당시에 영국의 대도시들이 지금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보다 더 대기 오염이라든가 오염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환경 보호의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네. 3차, 서드 웨이브는 뭘까요? 컴퓨터로 대변되겠죠. 인터넷, 정보통신혁명입니다. 크게 변화를 시켰죠. 이때는 뭐 오염물질은 또 그래도 많이 배출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 디지털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지 몰라도 이제 환경오염하고 좀 더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 이제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얘기하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스마트 어쩌고 하는 것들 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까지 도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던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근데 뭐 중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뭐 어지간한 것들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언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든가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환경하고 이제 특히 서드 웨이브 중에 퍼스트하고 세컨, 특히 산업혁명 두 번째 웨이브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증기기관, 뭐 방적개도 개발되고 그 당시에 이제 마차 지나가는 게 자동차로 바뀌면서 이제 오염물질이 무지하게 그리고 그때 사용되던 그 주요 연료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언더더덤에서 봤지 않습니까?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거기서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게 뭐 노후된 디젤 차도 나왔지만 석탄으로 대변되는 특히 이제 불연소된 갈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증기기관을 돌리고 방적기를 돌리고 공장 활동을 돌리고 할 수 있었던 주요 에너지원이 뭡니까? 석탄입니다.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의 사용이 그때부터 본격화되었죠. 그 전에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껏해 땔감, 나무 떼어서 그쵸 이제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로 넘어오면서 오염물질이 확 증가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지구 온난화에 관한 연구라든가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대기의 질 이런 거 보게 되면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후에 확 나빠져요. 확실히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요. 대기의 질, 공기의 질도 나빠지는 게 실제로 그래프에도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하고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이제 잘못된 생각, 편향된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환경 문제라고 얘기하면 전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환경 문제는 자연과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환경 개선, 환경 보전,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 뭐 중요하겠죠. 그런 기술이 없으면 못 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뭐 대기의 질이 안 좋은데 이거를 뭐 기술력, 테크놀로지나 과학을 가지고 이제 사이언스를 가지고 이제 그래요. 대기의 질을 좋게 만들거나 수질을 개선하거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개선이나 환경 보전,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간의 합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활 환경 속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 우리가 활동하는 걸 관리하고 뭐 통제도 하고 뭐 해야 돼요. 이건 뭐냐?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과학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문제고 행정의 문제고 뭐 좀 더 쉽게 용어로 얘기하면 소통의 문제고 협력의 문제고 상생의 문제고 이런 겁니다. 이건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연과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소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자 환경 오염은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현상이에요. 사회적 현상. 근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뭐냐? 환경 오염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원인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간이 원인입니다. 주로 인간의 생산 활동, 뭐 소비 활동 다 포괄하는 경제 활동의 결과예요.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의 결과고 이게 경제 활동 자체가 뭐냐? 사회적 현상인 거예요. 경제학이 뭐예요? 사회과학의 한 분과입니다. 행정학도 사회과학의 한 분과이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왜 그걸 그렇게 연결해? 환경 오염은 자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인을 규명해보고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 현상이 맞아요. 맞아요. 네. 인간의 활동이 네.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환경 문제는 경제 활동, 경제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경제 활동,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 부처하고 환경 관련 부처가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둘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 경제 관련 부처가 이겨요. 왜? 부처서의 위니까. 그런 얘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문제 뭐 예에 들으면 뭐 드시겠어요? 네? 뭐 공기의 질, 대기에 관련된 거, 기후변화의 문제, 온난화의 문제, 오존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괴된 문제가 많다면서요. 오존층, 온실효과, 산성비 들어갔을 겁니다. 산성비 문제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으면 영상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녹조라떼 아십니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가서 그냥 녹조라떼 쳐보시면 나옵니다. 최근에도 작년인 것 같은데 영화가 하나 개봉했어요. 이제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저예산 독립영화. 이제 아마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봤었을 것 같은데 영화 제목은 삽질입니다. 삽질.
이제 뭐 유추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네, 녹조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사가 쑥 쏟아졌습니다.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4대강 사업 얘기하고 이거 할 때 환경오염의 예를 들 때 이제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이게 뭐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네 없네. 2012년, 13년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강 사업 자체가 특히 환경의 측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종 다양성도 무너뜨리고 뭐 수질을 오염시켜서 그쵸 우리가 이제 먹는 식수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었거든요. 녹조, 적조, 예, 녹조하고 적조는 차이가 뭘까요? 민물에서 이제 뭐 이렇게 미생물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되면 녹색을 띠고요. 바다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서 미생물들이 많아져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햇빛이 투과되지 않으면 적조 현상이 벌어진대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 민물에서는 녹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녹조라떼고요. 저기 바다에서는 적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햇빛이 제대로 투과되지 않아서 미생물들이 막 자라서 이제 햇빛을 막는 거죠. 그런데 빨갛게 바닷물은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물, 짠물이 아닌 데서는 퍼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유속이 느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자랐겠죠. 플랑크톤 같은 거, 부유물들이 많이 뜨고 햇빛이 투과되지 않고 이러면서 물이 이제 녹조 라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이제 그 삽질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제 제작자분들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었는데 저도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환경운동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제 그 오염 실태를 보기 오게 되면 젊은 분들은 거기 이제 물에 들어가 보라 그런대요. 진짜 뭐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이상을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독한 안 좋은 물이에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녹조나 적조는 그 물 안에 산소가 감소함으로써 벌어지는 일이에요. 햇빛이 투과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수질 오염,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오염 물질, 오폐수를 막 버리게 되면 독극물이죠. 수질 오염 발생하겠죠. 환경 문제죠. 그다음 이제 폐기물 증가, 쓰레기 많이 버리죠. 폐기물. 이제 여러분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북 의성에 이제 폐기물 산이 만들어졌죠. 어떤 분이 이제 못되신 분들이죠. 그 이제 뭐 폐기물을 이제 싼 값에 매립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도망갔죠. 법적 처벌을 받을 건데 폐기물 산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이제 먼저 치워주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든다고 합니다. 의성의 폐기물 산 한번 검색해 찾아보세요. 폐기물 문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폐기물 문제 심각한 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역간 갈등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수도권에 특히 심하죠.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예. 혐오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각 지방 정부마다 다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인천인데 송도에 이제 쓰레기 매립할 공간이 모자라니까 수도권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또 만들 부지로서 이제 송도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데모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이제 데모하러 나가신다고 하길래 시위하러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우리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김포나 이런 데 쓰레기 매립지 많이 버려오지 않았냐고. 서로 양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송도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 대신에 이제 타 지역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는지, 그러니까 지역이 다른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이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이거에 집중을 해야지 무조건 안 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쓰레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 갈등의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폐기물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말고 폐기물 문제 대표적인 것 또 하나 원자력 발전으로 대변되죠. 핵 연료병 폐기 문제. 이건 진짜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 얘기는 추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환경 문제로서 또 이제 이건 오염 이런 건 아니지만 자원 고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 고갈. 네. 고갈의 문제. 그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배운 걸로 하면 석유가 없어야 돼. 자원이 고갈됐어야 돼요. 그때 사용 가능한 석유 뭐 이렇게 몇 년 쓸 수 있다 나왔을 때 30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넘쳐.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석유를 이제 시추하는 기술, 끄집어내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계속 석유의 양 자체가 많아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당시 그 기술로는 아 이게 캐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시추해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자원 고갈의 문제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것, 네, 나무 베는 겁니다. 나무를 베서 이제 베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기의 질도 나빠지고요. 네,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냐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남미 지역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림을 훼손시키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어족 자원, 물고기 같은 거 이제 자원 고갈되는 거 문제들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남미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연보호, 환경보호만을 앞세워서 그럼 남미에 있는 분들 개발하는 걸 막아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사람 경제적 욕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싶은 욕구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대신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잘 사는 국가들이 이제 브라질로 대변되는 남미의 국가들에게 그 산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냥 친환경 에너지 쓰면 되지 않냐. 태양열, 뭐 지력, 풍력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 태양열 가지고 커다란 공장 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 대규모 공장. 뭐 하다못해 철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선진국들은 인프라가 갖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스무스하게 해요. 섞어가면서. 근데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제 뒤처진 국가들은 거기다가 친환경 에너지를 쓰라고, 친환경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니들은 그렇게 석탄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해서 개발해놓고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왜 막니? 너네도 나무 베가면서 개발했고, 산림 훼손해가면서 개발해왔고, 화석연료 써가면서 개발해왔는데, 우리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 보고 친환경을 강요해? 근데 친환경이 그만큼 기술력도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어족 자원 얘기했잖아요. 생물 다양성 감소도 환경의 문제예요. 종이 없어져. 네. 북극곰 같은 거 보세요. 네. 인간의 산업 활동,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네. 많은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생명체들이 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뭘까요? 환경 호르몬. 호르몬이 뭐예요? 호르몬. 저도 뭐 전공이 생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라 뭐 깊이 있는 설명을 못하고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신체에 있는 내 분비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래요. 우리 활동을 도와주는 거야. 활동하는 거. 예. 환경 호르몬은 뭘까요? 환경 호르몬. 앞에 환경이 붙었네요. 주로 플라스틱에서 발생하죠. 환경 호르몬. 이미 알고 있어요. 영상 보세요. 보면 찾아보세요. 환경 호르몬 지금 나와.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 이제 뭐냐면 플라스틱 같은 데서 특히 이제 우리 신체 내분비 기관에서 그렇게 우리 활동을 돕기 위해 분비되는 그 화학 물질과 같은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데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 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 이게 원래 플라스틱 예전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 이거. 근데 몸이 헷갈리는 거예요. 몸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물질들이 이제 이런 이제 플라스틱 물질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이제 신체 기제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과 비슷한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신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코로 흡입되고 뭐 기체로 나오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신체 기능이 교란되는 거예요. 교란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돼서 금지된 행동이 있습니다. 네. 종이로 된 용기면은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 돌릴 수 있다고 쓰인 것만 돌려야 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거 연고 쓰니까 이 새끼 이거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이거. 네. 여기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써 있어요. 왜? 보이는지 모르겠다.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돌리는 과정, 뜨거워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항정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거를 뭐 코로비버라도 어쩌다 하게 되면 신체 기능에 신체가 정신을 못 차려 몸에 내분비 기관이.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뭐예요? 뜨거운 음식에 가급적 랩 있지 않습니까? 랩 씌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랩에서 플라스틱 물질이죠. 환경오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가 아이들에게 영유아에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환경오염 문제도 주요 환경 문제 이슈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에 수업을 대면 수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가면서 이제 아까 4대강 같은 거 4대강 녹조 현상 같은 것도 이제 영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폐기물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또 이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구제역 AI 조류독감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들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이제 갖추고 무차별로 살상을 하죠. 물론 이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는 거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것도 이제 네 폐기물 문제 심각하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유독가스라든가 하체에서 침출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물질, 독성 오염물질 관련 영상 항상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뭐냐면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벌어진 거예요. 9월에 제가 고맘때 한번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구미 금호공과대학에 이제 계셔가지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참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불산이 유출이 됐고요. 불산이 유출이 됐고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뭐냐면 물을 뿌리면 안 됐대요. 안 좋은데 소방관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물부터 뿌렸던 거야. 유출되고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사고를 더 키웠대요. 오염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불산이 정말 독이 되면서 물을 만나 독이 되면서 소방관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산이라는 게 기체니까 이제 바람이 불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이 분 쪽에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가축이 엄청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그렇게 과수나 농작물들이 또랗게 다 시들었습니다. 바람이 분 방향으로 불산이 간 방향. 그러니까 엄청나게 독한 물질이에요. 이런 유출 사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다음 뭐 대표적인 뭐 대기 오염 문제. 요번엔 좀 덜하게 지나가는데 이맘때 되면 황사, 미세먼지의 문제 심각하죠. 요만 지금은 이제 더 무서운 게 있어가지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나가죠. 또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이제 그 독감 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로 되면은 독감이 겨울에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이 종식됐다고 굉장히 빨리 선언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위생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예방 활동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좋은 효과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독감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거나 손을 잘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건당국이 이제 독감 종식을 더 빨리, 평소 지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빨리 이제 종식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원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전은, 자, 이거는 학생들이랑 할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또 원한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물이 많은 곳에 들어와야죠.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즉, 혐오 시설입니까? 아니면 선호 시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보통, 네. 이제 혐오 시설 얘기하겠죠. 왜? 후쿠시마 때문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서로 각 지방정부에서 끌어오고 싶어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전에 이제 새 원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물색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하고 있었는데 서로 끌어오려고 했었어요. 네, 이게 보면 강원도 삼척하고 경상북도 영덕에서 이제 새 원전을 끌어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13년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로 했어요.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는 거 환영하나 했는데 반대가 7%밖에 안 됐어요. 여론조사인데 93%는 우리 지역에 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세요. 영덕도 마찬가지예요. 찬성하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근데 네, 일본에서 특정 이벤트죠. 네,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뀌었어요. 언제 인식이 확 바뀐 겁니다. 무섭거든.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는 혐오 시설이라기보다는 선호 시설이 맞는 것 같아요.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 지역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거든요.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요. 또 하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따뜻한 물, 난방 굉장히 싸가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봉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뜨겁잖아요. 물을 쓰거든. 뜨뜻한 온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냥 놔두나? 뭐 합니까? 지역에 뿌리거든요. 지역 난방, 지역 온수를 위해 급탕을 쓰입니다. 여러 군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난방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자리 많이 창출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이었어요. 다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 공급도 당연히 싸게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데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그 권역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해주기도 해요.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선호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숨기고 있는, 모르는. 근데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 태도가 확 변했어요. 서로 이제 안 하겠다 변했고 이제 뭐 지금은 급기야 이제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 이슈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이제 환경 문제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이제 뭐, 예,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인간의 활동들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환경 오염의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는지, 이제 뭐, 제3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어쨌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수업 내용을 보고 이제 간단한 질문거리 이렇게 정해서 이제 그 열린 게시판에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